조선 최후의 왕 순종, 눈물의 황제 33년 고달픈 여정. 여러분, 상상해보세요. 당신이 10살 소년입니다. 어느 날 갑자기 아버지가 를 불러 말합니다. 내일부터 너는 왕이다. 하지만 진짜 권력은 없습니다. 궁궐 안팎의 모든 사람들이 당신을 조종하려 합니다. 그리고 34년이 지난 후 당신이 다스렸던 나라는 지도에서 완전히 사라져 버립니다. 이것은 영화 속 이야기가 아닙니다. 1907년 7월 20일 헤이그 밀사 사건을 빌미로 일제의 강압으로 고종이 강제 퇴위당했습니다. 그날 창덕궁 인정전에서 울먹이는 목소리로 즉위식을 거행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조선의 마지막 왕, 대한제국의 두 번째 황제 순종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우리는 순종을 마지막 왕으로만 기억하지만 그의 인생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충격적이고 비극적이었습니다. 독살 의혹, 3번의 결혼과 2번의 사별, 아들이 없어 대가 끊긴 비운, 그리고 나라를 잃은 황제로서의 굴욕. 오늘 저는 여러분께 역사책이 잘 말해주지 않는 순종의 진솔한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순종, 본명은 이척입니다. 1874년 3월 25일 고종과 명성황후 민씨 사이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이 출생부터가 심상치 않았습니다. 고종에게는 이미 완화군이라는 서자가 있었지만 명성황후에게 태어난 적자였기에 그 의미가 남달랐습니다. 왕실에서는 대대적인 잔치를 열었습니다. 조선왕조 500년 역사에서 명성황후처럼 강력한 정치력을 가진 왕비가 낳은 적장자였으니까요. 하지만 이 아이의 탄생은 축복이 아니라 저주의 시작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여러분이 이 시대를 살았다면 어땠을까요? 19세기 말 조선은 경랑의 시대였습니다. 밖으로는 청나라, 일본, 러시아가 조선을 둘러싸고 힘겨루기를 했고 안으로는 명성황후와 대원군의 권력 투쟁이 치열한 상태였습니다. 이런 시대에 왕세자로 태어난다는 것, 그것은 영광이 아니라 일생의 고통과 짐이었습니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순종의 어린 시절입니다. 1882년 이모군란 때 그의 나이 겨우 8살이었습니다. 난병들이 창덕궁을 침입했을 때 어린 세자는 공포에 떨며 숨어야 했습니다. 1884년 갑신정변 때는 10살이었습니다. 이때부터 순종은 심한 야제 중 오늘날로 치면 극심한 불안장애와 공황장애를 앓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순종의 삶을 파헤쳐 봅시다. 첫 번째 비극은 3번의 결혼과 후사 문제입니다. 1882년 순종은 겨우 8세의 나이로 첫 번째 정략 결혼을 합니다. 상대는 청풍 김씨 김사철의 딸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가련한 소녀는 결혼 5년 만인 1890년 16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납니다. 사이는 공식적으로는 병사였지만 궁궐 안팎에서는 독살설이 파다했습니다. 1890년 순종은 여흥민 씨 민태호의 딸과 재혼합니다. 그녀가 바로 순명여왕후입니다. 명성황후의 조카딸이었죠. 이 결혼은 명성황후가 자신의 세력을 더욱 공고히 하기 위한 정략 결혼이었습니다. 하지만 비극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1904년 순명여왕후도 34세의 나이로 급작스럽게 사망합니다. 이때도 독살설이 나돌았습니다. 일본의 사주를 받은 친일파들의 소행이라는 소문이었죠. 그리고 1906년 순종은 3번째로 윤태경의 딸과 결혼합니다. 그녀가 바로 순정여왕후 윤씨입니다. 하지만 이 결혼에서도 자식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의미인지 아십니까? 조선 왕조 500년 역사에서 왕이 후사를 잊지 못한다는 것은 단순한 개인의 불행이 아닙니다. 왕조의 정통성 자체가 흔들리는 심각한 문제였습니다. 일본은 이 점을 정확히 이용했습니다. 두 번째 비극은 1898년 커피 독살 미수 사건입니다. 1898년 9월 11일 아관파천에서 환공한 고종과 황태자 순종은 러시아 공사관 건축가 사바틴과 처손탁이 운영하는 손탁호텔에서 커피를 마십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집니다. 커피를 마신 직후 순종이 갑자기 쓰러진 것입니다. 심한 복통과 구토, 의식 혼미 상태에 빠졌습니다. 어이들이 급히 달려왔지만 정확한 진단을 내리지 못했습니다. 고종실록과 순종실록에는 이 사건이 간략하게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황태자가 갑자기 병환이 생겨 위독하였다라고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당시 외교, 문서와 선교사들의 기록을 보면 완전히 다른 이야기가 나옵니다. 미국 공사관 기록에는 명백한 독살 시도라고 기록되어 있고 프랑스 신부의 서한에는 황태자가 마신 커피의 아편 성분이 검출되었다고 적혀 있습니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그 후유 중입니다. 이 사건 이후 순종은 평생 언어장애를 겪게 됩니다. 말을 더듬고 공개적인 자리에서 제대로 말을 하지 못했습니다. 일본 기록에는 순종은 우둔하고 언어에 장애가 있어 통치 능력이 없다고 기록되어 있는데 이것이 바로 독살 미수 사건의 후유 중이었던 것입니다. 세 번째 비극은 정치적 무력함입니다. 1907년 즉위한 순종은 이미 허수아비였습니다. 즉위 직후인 1907년 7월 24일 한일신협 정미 7조약이 체결됩니다. 이 조약으로 대한제국의 군대가 해산되고 사법권과 경찰권마저 일본에 넘어갑니다. 순종은 저항할 수 없었습니다. 아니, 저항할 능력 자체가 없었습니다. 일본은 정확히 이것을 노렸습니다. 고종을 강제 퇴위시키고 허약하고 정치적 무능력자로 알려진 순종을 앉은 것은 치밀하게 계산된 전략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순종은 정말 무능한 황제였을까요? 역사 기록을 면밀히 추적해보면 놀라운 사실들이 드러납니다. 1909년 10월 26일 안중근 의사가 이토 히로부미를 저격했습니다. 일본은 즉각 순종에게 안중근을 규탄하는 조서를 발표하라고 강요했습니다. 하지만 순종은 이를 거부했습니다. 순종실록 1909년 10월 28일자 기록을 보면 황제께서 병환을 이유로 조서 발표를 미루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일본 통감부 기록에는 순종이 갑자기 병을 핑계로 줘서 낭독을 거부하여 이완용이 대신 발표했다고 적혀 있습니다. 이것은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순종은 자신이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으로 저항한 것입니다. 말을 하지 않는 것, 병을 핑계로 거부하는 것이 그가 할 수 있는 전부였습니다. 1910년 8월 나라를 잃다. 1910년 8월 22일 한일병합조약이 체결됩니다. 이날 창덕궁 내전에서는 비밀회의가 열렸습니다. 데라우치 통감과 이완용이 순종을 압박했습니다. 조약에 서명하시오. 순종은 눈물을 흘리며 말했다고 합니다. 어찌 조상님들께 연목이 있겠는가. 하지만 결국 그는 붓을 들었습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일본 관리가 순종의 손을 잡고 강제로 서명하게 했다는 증언도 있습니다. 8월 29일 조약이 공포됩니다. 이날부터 대한제국은 지도에서 사라지고 순종은 이왕으로 격하됩니다. 황제에서 일본 왕족의 일원으로 전락한 것입니다. 1910년부터 1926년까지 16년간 순종은 사실상 창덕궁에 유폐됩니다. 일본은 그를 철저히 감시했습니다. 그가 만나는 모든 사람을 기록했고 하는 말을 모두 보고받았습니다. 순종은 외출할 때마다 일본 경찰의 호의를 받아야 했습니다. 호의라는 이름의 감시였습니다. 하지만 순종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1919년 30일 운동이 일어났을 때 그는 몰래 독립만세 운동을 지지하는 밀서를 보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일제 측 자료에는 이왕이 불온한 생각을 품고 있어 더욱 철저한 감시가 필요하다는 보고서가 남아 있습니다. 김구 선생의 백범일지에는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순종 폐하께서는 겉으로는 일본에 순응하는 척했으나 속으로는 늘 독립을 염원하셨다. 궁중의 몇몇 충신들을 통해 독립운동 자금을 비밀리에 지원하셨다는 소문이 있었다. 실제로 1920년대 초반 상해 임시정부의 출처를 알 수 없는 거에게 자금이 여러 차례 전달되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 출처가 창덕궁이었다는 증언이 여럿 있지만 명확한 증거는 남아있지 않습니다. 일본이 철저히 감시했으니까요. 일제강점기 순종의 일상은 어땠을까요? 매일 아침 6시에 기상해서 조상들의 신의에 참배했습니다. 그리고 하루 종일 궁궐 안에서 책을 읽거나 정원을 거닐었습니다. 가끔 일본 왕족들이 방문하면 예를 갖춰 맞이해야 했습니다. 한국녀의 회고록에는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폐하께서는 종종 창덕궁 후원에 홀로 앉아 계셨습니다. 먼 산을 바라보시며 눈물을 흘리시는 모습을 여러 번 봤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감히 말을 걸 수 없었습니다. 순종에게는 아들이 없었습니다. 일본은 이것을 이용해 영친왕인 고종의 7째 아들을 황태자로 책봉하고 일본 왕족 마사코와 강제 결혼시킵니다. 1920년 4월 28일 영친왕과 마사코의 결혼식이 도쿄에서 열렸습니다.
순종은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아니, 일본이 참석하지 못하게 막았습니다. 순종은 창덕궁에서 혼자 통곡했다고 합니다. 왕조의 마지막 피가 일본 왕족과 섞이는 것을 지켜볼 수밖에 없었던 그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1926년 4월 25일 새벽 순종이 창덕궁 대조전에서 승하합니다. 향년 53세였습니다. 공식 사인은 심장마비였습니다. 하지만 이 죽음 역시 의혹투성입니다. 순종은 1926년 초부터 건강이 급격히 악화되었습니다. 일본인 의사들이 치료했지만 차도가 없었습니다. 오히려 더 악화되었습니다. 독립운동가들 사이에서는 일본이 순종을 독살했다는 소문이 파다했습니다. 왜 일본이 순종을 제거하려 했을까요? 1926년은 일제강점기의 전환점이었습니다. 30일 운동 이후 독립운동이 더욱 거세지고 있었고 국제정세도 변하고 있었습니다. 순종은 비록 허수아비였지만 여전히 조선인들에게는 정통성의 상징이었습니다. 일본은 이 마지막 상징마저 제거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순종의 장례일은 6월 10일로 정해졌습니다. 일제는 철저한 경비 태세를 갖췄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조선 민중의 심정을 제대로 읽지 못했습니다. 6월 10일 서울 시내는 수십만 명의 인파로 가득 찼습니다. 공식적으로는 순종의 장례를 지켜보러 나온 것이었지만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다른 생각이 있었습니다. 오전 10시 장례 행렬이 종로를 지나갈 때였습니다. 갑자기 누군가가 소리쳤습니다. 대한독립 만세. 그 순간 수십만 명이 일제히 만세를 외쳤습니다. 일본 경찰이 급히 진압에 나섰지만 만세 소리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순종의 죽음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그의 죽음이 민족의식을 다시 한번 일깨운 것입니다. 순종은 생전에 여러 가지를 남겼습니다. 첫째, 어진입니다. 순종의 어진은 현재 국립고궁박물관에 소장되어 있습니다. 황룡포를 입은 순종의 모습은 위험 있어 보이지만 그 눈빛에는 깊은 슬픔이 배어 있습니다. 둘째, 친필 휘호입니다. 순종은 서예에 능했습니다. 그가 남긴 글씨들을 보면 힘이 있으면서도 슬픔이 느껴집니다. 특히 백성을 사랑하라는 뜻의 애민이라는 글씨는 그의 심정을 잘 보여줍니다. 셋째, 순정 황후에 대한 사랑입니다. 순종은 3번 결혼했지만 마지막 황후 윤 씨를 진심으로 사랑했다고 합니다. 순정 황후의 회고록을 보면 폐하께서는 나라를 잃은 슬픔을 늘 혼자 사기셨습니다. 하지만 저에게만은 가끔 속내를 털어놓으셨습니다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순종이 죽은 후 대한제국 황실은 완전히 와해됩니다. 영친왕 이은이 이왕의 지위를 이어갔지만 그는 이미 완전히 일본화된 상태였습니다. 도쿄에서 생활하며 조선을 거의 방문하지 않았습니다. 순정여왕 윤 씨는 1966년까지 생존하며 창덕궁에서 쓸쓸한 여생을 보냅니다. 그녀는 1945년 광복을 맞이했지만 이미 황실은 의미가 없었습니다. 남편 순종이 없는 궁궐은 그저 텅 빈 공간일 뿐이었습니다. 순종에 대한 평가는 엇갈립니다. 어떤 이들은 무능한 마지막 황제라고 비판합니다. 나라를 지키지 못하고 일본에 굴복했다는 것이죠. 하지만 다른 관점도 있습니다. 비극적 희생자라는 평가입니다. 순종은 태어날 때부터 비극적 운명을 타고났고 그가 황태자로서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다했다는 것입니다. 저는 후자의 입장에 더 동의합니다. 순종을 이해하려면 그가 처한 상황을 정확히 봐야 합니다. 1907년 즉위 당시 이미 대한제국은 일본의 보호국이었습니다. 군대도 해산되었고 외교권도 없었습니다. 순종이 아무리 용맹한 황제였다 해도 할 수 있는 것이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순종은 자신만의 방식으로 저항했습니다. 침묵으로, 눈물로, 그리고 은밀한 지원으로 말입니다. 여기서 어떤 분들은 이렇게 반론할 수 있습니다. 순종이 정말 저항했다는 증거가 있나요? 네, 있습니다. 비록 명확한 문서 기록은 적지만 정황 증거는 많습니다. 첫째, 일본 통감부와 총독부의 감시 기록입니다. 순종을 불운 인물로 분류하고 철저히 감시했다는 것 자체가 그가 위험 인물이었음을 의미합니다. 순응하는 허수아비였다면 그렇게까지 감시할 필요가 없었겠죠. 둘째, 궁녀들과 환관들의 증언입니다. 해방 후 여러 궁중 인물들이 순종은 일본을 속으로는 미워했고 독립을 염원했다고 증언했습니다. 셋째, 독립운동가들의 기록입니다. 김구, 안창호 등 여러 독립운동가들이
순종의 암묵적 지지를 언급했습니다. 그래도 결국 나라를 잃었잖아요. 맞습니다. 결과적으로 대한제국은 망했습니다. 하지만 이것을 순종 개인의 책임으로만 돌릴 수 있을까요? 한일병합은 수십 년에 걸친 일본의 치밀한 침략 전략의 결과였습니다. 1876년 강화도 조약부터 시작해서 을미사변, 을사조약, 정미, 칠조약으로 이어지는 일련의 과정이었습니다. 순종이 즉위했을 때는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고종도, 명성황후도 그 누구도 일본의 침략을 막지 못했습니다. 이것은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시대의 문제였습니다. 독살설은 분명히 확증되지 않은 부분이 많습니다. 하지만 충분한 정황 증거가 있습니다. 1898년 커피 사건의 경우 외국 공사관 기록과 의료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순종의 급작스러운 발병과 이후 언어장애는 명백한 사실입니다. 1926년 순종의 죽음도 의심스러운 부분이 많습니다. 갑작스러운 건강 악화, 일본인 의사들의 독점 치료, 조선인 의사들의 접근 차단 등이 모두 의심을 불러일으킵니다. 물론 확실한 증거는 없습니다. 일본이 모든 기록을 통제했으니까요. 하지만 증거가 없으니 없었던 일이라고 단정할 수도 없습니다. 역사는 때로 정황과 개연성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조선의 마지막 왕 순종의 삶을 살펴봤습니다. 그는 왕으로 태어나 황제가 되었지만 진정한 권력은 한 번도 가져보지 못했습니다. 어릴 때부터 정치적 혼란 속에서 자랐고 독살 시도를 당했으며 3번의 결혼에서도 행복을 찾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나라마저 잃었습니다. 하지만 순종의 삶은 단순한 비극이 아닙니다. 그것은 한 시대의 종말을 온몸으로 견뎌낸 한 인간의 이야기입니다. 순종은 비록 나라를 지키지 못했지만 마지막 순간까지 황제로서의 품위를 지켰습니다. 일본의 모든 회유와 협박 속에서도 자신이 할 수 있는 방식으로 저항했습니다. 침묵으로, 겁으로, 그리고 은밀한 지원으로 말입니다. 그의 죽음이 만세운동의 도화선이 되었다는 것은 의미심장합니다. 살아서는 무력했던 황제가 죽어서 민족의식을 깨우는 횃불이 된 것입니다. 어쩌면 이것이 순종이 역사에 남긴 진짜 유산인지도 모릅니다. 역사를 공부하다 보면 가끔 이런 생각이 듭니다. 만약 순종이 다른 시대에 태어났다면 어땠을까? 평화로운 시대에 태어나 학문과 예술을 즐기며 백성을 사랑하는 현명한 군주가 되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역사의 가정은 없습니다. 순종은 대한제국 최후의 시대를 살아야 했고 그 무게를 온전히 짊어져야 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순종을 기억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단순히 마지막 왕이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의 삶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교훈 때문입니다. 첫째, 개인의 비극을 넘어 시대를 읽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순종 개인을 비난하기 전에 그가 처한 시대적 상황을 이해해야 합니다. 역사는 영웅한 사람이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수많은 요인이 얽히고 설킨 결과입니다. 둘째, 작은 저항도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순종은 대규모 항일 투쟁을 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자신만의 방식으로 저항했습니다. 역사는 큰 영웅들만의 것이 아닙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한 모든 이들의 것입니다. 셋째, 역사를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순종의 삶은 우리에게 경고합니다. 나라의 힘이 약해지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주권을 잃는다는 것이 얼마나 비극적인지 말입니다. 지금 우리는 순종이 그토록 원했던 독립된 나라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가 창덕궁 후원에서 눈물을 흘리며 꿈꿨던 바로 그 나라입니다. 순종이 만약 오늘날의 대한민국을 본다면 어떤 생각을 할까요? 아마도 눈물을 흘리며 기뻐할 것입니다. 동시에 우리에게 당부할 것입니다. 이 소중한 나라를 지켜달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역사는 과거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역사는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의 거울입니다. 순종의 삶을 통해 우리는 배웁니다. 자유와 독립이 얼마나 소중한지, 그것을 지키기 위해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말입니다. 창덕궁은 지금도 서울 한복판에 서 있습니다. 그곳을 거닐다 보면 순종의 흔적을 느낄 수 있습니다. 대조전, 희정당, 낙선제. 그가 걸었던 그 길을, 그가 바라봤던 그 하늘을 우리도 볼 수 있습니다. 다음에 창덕궁을 방문하시거든 잠시 멈춰 서서 생각해 보십시오. 100년 전 이곳에서 마지막 황제가 느꼈을 슬픔과 고통을,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던 그의 의지를 말입니다. 역사는 반복됩니다. 하지만 역사를 기억하는 자는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습니다. 조선 왕조 519년의 역사는 순종과 함께 막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우리 민족의 역사는 계속됩니다. 순종이 지키려 했던 그 정신, 그 호는 오늘날 우리 안에 살아 숨쉬고 있습니다. 대한제국의 마지막 황제 순종, 그는 비운의 군주였지만 동시에 격동의 시대를 온전히 감내한 용기 있는 한 인간이었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구독, 좋아요. 우리의 밝은 미래입니다. 감사합니다.